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화난 얼굴이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분노 섞인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때로는 칼처럼 우리를 베기도 하고 무거운 돌처럼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지요. 오늘은 화가 많은 사람의 특징과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분노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행동과 말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한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준영 씨는 늘 화가 많기로 유명한 상사 진영 씨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씨는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회의 중에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로막곤 했습니다. 준영 씨는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출근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진영 씨는 준영 씨에게 당신은 왜 항상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준영 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화를 자주 낼까? 그리고 나는 왜 이 사람의 말에 이렇게 휘둘릴까? 이 사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화가 많은 사람은 화를 내며 그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왜 흔들리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의해 괴로워진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화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했던 말 중 지금도 잊히지 않는 말이 있나요? 오늘 지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또 그들의 말에는 어떤 공통된 패턴이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양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화가 많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분노는 마치 자동으로 반응하는 습관과 같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사소한 실수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외부로 표출한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과 긴장을 안겨준다. 이들의 분노는 종종 과거의 경험에서 기인한다.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불안과 무력감을 숨기기 위해 분노를 일종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타인에게 자신이 약하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기도 하다. 화가 많은 사람들의 말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비난이 담긴 말이다.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이런 실수를 해라는 말은 상대를 책망하며 자신을 우위에 두려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둘째, 상대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다. 너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한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상대방을 낮춤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국 그들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셋째, 위협과 협박이 포함된 말이다. 이대로 하면 큰일 날 거야 같은 말은 두려움을 조장하며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 한 예로 직장에서 자주 화를 내는 상사 영진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영진 씨는 직원들이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회사를 그만둬라라고 말하곤 한다. 그의 말은 직원들에게 두려움과 긴장을 심어주며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 결과적으로 회사 분위기는 점점 더 경직되고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진다. 이처럼 화가 많은 사람들의 말은 단순한 표현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말은 듣는 사람의 감정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주며 때로는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크게 흔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말은 종종 그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분노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화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분노에 휘말리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화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본인의 문제이지 반드시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책임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작은 일에 과도하게 화를 내며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이런 식의 대화는 나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분노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된다. 세 번째로 그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화를 내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의 감정에 맞서 화를 내거나 논쟁을 시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오히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와 같은 질문으로 그들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화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이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화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한 사례를 살펴보자. 한 직장인 자경 씨는 매일 화를 내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직장 동료와 상담을 통해 상사의 분노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그는 상사의 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차분히 경계를 설정하며 대화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저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상사와의 관계를 점차 개선해 나갔다. 그 결과 그는 상사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화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분노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해친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물론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기도 하다.
화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를 결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분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화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화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분노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진정 필요한 반응인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오늘 내가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반응이었는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냉정히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점차 분노의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 분노를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화가 많은 사람들은 대개 즉각적이고 격렬한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낸다. 하지만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의 감정을 더 나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할 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한 글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거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관계가 악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은 분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 노력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화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이러한 변화를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루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내가 화를 자주 내는 것 같아. 이 문제를 고치고 싶어. 너의 조언이 필요하다라는 한마디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 주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그녀는 사소한 일에도 자주 화를 냈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차 멀어져 갔다. 하지만 어느 날 자녀가 엄마는 항상 화만 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을 통해 분노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이 현재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가족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회복할 수 있었다. 화가 많은 사람이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스스로를 돌아보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삶은 점점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화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화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종종 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더 큰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배울 점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화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 화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언행이 과격해질 수 있다. 이럴 때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분노가 나에게 직접적인 비난이 아님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진 내면의 불안을 파악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가 항상 화를 내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표출했지만 그 이면에는 직장 내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이라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 가족들은 그의 행동에만 집중하기보다 그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했고,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화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감정이 나의 삶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늘 분노 섞인 말투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나는 내가 나에게 더 친절한 말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어렵겠어라고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하면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 수도 있다. 셋째, 화가 많은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분노라는 감정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종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동료가 늘 화를 내며 팀원들을 몰아세운다면 그것이 단순한 감정 폭발인지 아니면 목표를 향한 강한 열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 열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화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감정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연습장이 된다. 예를 들어, 한 엄마가 매사에 불만을 가지며 자녀들에게 화를 냈다면 자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감정 관리 능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거리두기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자신의 화를 조절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해서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며 화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교훈을 남긴다. 그들의 행동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그 이면을 이해하고 필요한 때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감정에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간적인 공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화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자주 내뱉는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분노 이면에 숨겨진 원인과 이를 이해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관계 속에서 경계선을 설정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도 다루었습니다. 오늘 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화가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나은 소통과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를 이야기하며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